자, 요 내용이 역동적 화학 반응에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이라고 해서 요게 새롭게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아서 쌤이 짤 영상으로 이론 강의 해주고 문제 풀어 오면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 일단 발열과 흡열인데 요건 내가 따로 노트를 여백지를 안 줬구나 아이들아, 그치? 그 앞장에 한 장에 비어있다, 그죠? 여기 한번 펴볼게요. 필기 좀 하자. 자, 일단은 제목부터가 열의 출입. 여기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 1번은요. 출입하는 반응 열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한다면 열을 흡수한다면 흡열 반응이었고 방출한다면 발열 반응이었다. 그지? 여기에 대한 예시가 시험 나올 수 있고요. 됐나요? 두 번째는 실제 반응열을 구하는 거예요. 반응열을 실험을 통해서 측정하는 건데 뭐를 이용하겠어요? 똑같은 물리하고 열량계를 통해서 실험하는 게 있는데 야는 그러면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 있죠. 열량 Q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야를 이용하는 거에는 또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간이 열량계. 아마 이게 더 많이 나올 거야. 왜냐하면 화학에서는 용해열과 중하열을 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본배라고 하거나 또는 통열량계. 요건 정말 물리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이용해서 실제 출입하는 열량에 대한 데이터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 되겠나?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야를 하기 전에 반응한다는 거는 항상 우주 가는 게 있지. 전체는 우주. 자, 우주는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화학에서의 주인공은 개입니다. 시스템. 다음은 그 바깥을 다 주위라 그러거든. 그러면 전체 우주는 개와 주위로만 이루어져 있고 우리의 관점은 바로 개한테 가야 되는 거야. 개가 중심이 돼가지고 열을 잃으면 뭐가 되는 거야? 발열이 되고 열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 흡열이 되기 때문에 항상 발열과 흡열의 주인공은 개가 얻는가 잃는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되겠지? 그러면 가장 쉬운 예로서 만약에 자 발열 반응이라고 한다면 하면은 개가 뭐 한다는 뜻인 거야? 바깥으로 열을 준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개 입장에서는 열을 빼앗기는 거니까 바깥으로 열을 준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 볼까? 앞으로 열의 기호는 Q라고 쓸게요. 열을 준다. 그러면 개는 열을 줬던 것만큼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그래프가 에너지 변화 그래프거든. 반응하는 경로에 대해서 반응하는 개가 발열이었다면 전체 에너지가 뭐한다? 감소하게끔 주어져요. 됐나요? 에너지가 감소하는 데이터가 발열인 거고 그러면 얘는 반응물의 에너지의 합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더 아래쪽에 있겠지. 그럼 우리가 자 누가 안정한가를 묻잖아? 그러면 똑같아. 에너지가 더 낮은 쪽이 좀 더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안정한 시스템. 됐나요? 이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 흡열의 케이스는 쉬워 이 파트는 그지? 야 또한 반응하는 개가 주인공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개가 바깥으로부터 열을 마한다는 뜻 흡수한다는 뜻인 거야. 흡수하게 되면 이것은 반대로 흡수되었는 것만큼 전체 개의 온도가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그러면 처음 반응물보다 흡수되었는 결과 에너지가 업되겠다, 그지? 그러면 얘는 반응물의 에너지, 생성물의 에너지였다면은 얘는 반대로 뭐예요? 좀 더 불안정해지는 거니까 반응물의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좀 더 화학적으로는 안정한 물질인 걸 알 수 있겠지. 됐나요? 자, 얘를 쓸 때는요, 만약에 반응하는 물질이 A였고 반응했는 결과 B가 되었다고 했을 때, 자, A가 B가 될 때 열을 마한다는 뜻, 방출하고 있다는 뜻.
됐나? 그러면 얘는 반대로 C라고 하는 물질이 D가 될 때 열을 뭐 하고 있어? 흡수하고 있다, 그지? 그러면 C가 열을 흡수한 다음에 D가 되었다고 하는데 화학 반응식을 쓸 때는 항상 여기 왼쪽에다가 Q를 쓰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이항시켜버리면 돼. 그러면 얘는 뭐다? C라고 하는 물질이 결국 D가 되면서 마이너스 Q가 찍혀 있다면은 이 반응은 뭐를 얘기한다? 흡열 반응을 얘기하기 때문에 표현법은요. 플러스 Q가 나오면 발열이었던 거고 마이너스 Q가 나오면 이항시켰더니 플러스 Q가 되었네. 흡열을 얘기하더라 이 말인 거야. 되겠지? 얘가 기본 내용이고요. 관련된 예시는 쉬워서 바로 책을 볼게요. 자, 그 다음 166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아까처럼 똑같아. 출입하는 열의 종류에는 뭐가 있더라? 1번은 발열 반응이 있다. 발열 반응은 화학 반응할 때 걔가 열을 뭐하는 반응? 방출하는 반응이었고 바로 얘가 연소하는 반응이거든. 연소하는 반응은 다 열을 내뿜고 있기 때문에 흑연이 완전 연소했을 때 CO2가 되었을 때 오른쪽에 뭐라고 되었어? 플러스 Q라가 나와 있다. 그지? 이 말은 뭐를 얘기한다? 1몰의 탄소가 연소되었을 때 393.5kJ만큼을 방출하고 있다. 방출하기 때문에 원래 있는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감소되고 있다. 그래프 보이지? 그러면 얘는 요 안에 있는 물질을 개라고 둔다면 바깥으로 열을 뭐하고 있다는 뜻? 방출하는 케이스. 됐나요? 중요한 거는 바로 뭐예요? 시험 문제에는 예시가 나온다는 거를 기억해야 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연소 반응은 발열이에요. 그 다음에 금속이 산화하는 반응 있죠. 이것 또한 발열이고 금속과 산이 반응합니다. 그럼 뭐가 나오는데 H2 기체가 나오고 있지. 이것 또한 열이 방출되고 있는 반응이고 제일 잘 나오는 거 중하열 배웠다, 그지? 산염비가 중화하게 되면 전체 용액의 온도가 증가하는 이유가 중화열이 뭐기 때문에 대표적인 발열이기 때문에 산과 염기가 중화해서 물을 만드는 반응은 전형적인 발열 반응. 그 다음 잘 나오는 문제가 요의신 거야. 진한 황산의 용해. 자, 화학식은 뭐라고 씁니까? H2SO4는 농도가 진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뭐를 만들어줘야 돼? 산이라고 하는 강산이라고 하는 거는 강산의 예시는 진한이 아니라 묽은 황산이거든. 그럼 묽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물을 집어넣어 주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녹이는 반응이야, 물 속에다가. 근데 이 반응은 좀 큰 발열이에요. 잘 외워놔야 돼. 묽은 황산을 만들 때 물을 희석시키는 원리는 용해열인데 그때는 바로 뭐야? 액체 리퀴드. 중요한 고체가 아니야. 액체 리퀴드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묽은 황산으로 묽히는 방법. 얘는 발열입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주의사항이 시험 잘 나와요. 과거에는 되게 유명한 문제였거든요. 자, 진한 황산을 묽힐 때의 주의사항은 황산에 물을 넣으면 안 돼요. 비커를 먼저 준비를 하고 적정량의 물을 먼저 집어넣어줘야 돼. 농도를 최대한 묽히면서 묽힌다는 느낌이야. 바로 넣어버리면 안 돼. 왜냐면 액체가 물에 들어가 버리면 튈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때 발열은 큰 발열이기 때문에 위험하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주냐? 유리막대 있죠. 비슷한 기대는 거지, 이렇게. 기대가지고 진한 황산을 바로 이 유리막대에다가 흘려보내줘야 돼. 막대에다가 농도를 묽히려고 하는 진한 황산. 얘를 여기 흘려가지고 아주 소심하게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왜냐하면 용에 녹아 들어가는 물과 반응하는 용해열이 발열이기 때문에 실험의 안정성 때문에. 그러면 잘 나왔던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반대로 황산에 물을 넣었다라고 나올 수 있거든. 틀린 예시 문제예요. 자, 묽은 황산을 만들 때 실험자가 진한 황산을 준비한다. 여기에다가 봉당 물을 집어넣어라 라고 한다면 이 실험은 전형적으로 틀린 예시가 된다 이 말인 거야.
왜냐하면 물을 한 방울 넣어버리면은 너무 얘가 농도가 진하게 해서 물켜지기 때문에 출입한 열이 크거든요. 그러면 열이 많이 나와서 이 시험관에 깨지거나 튈 수 있는 거야. 되겠나요? 자, 그 다음 생체례사 반응에서는 광합성과 비교한다면은 광합성이 뭐가 필요한 반응이었어? 빛이 필요한 반응인 흡열이었다면 호흡은 포도당을 분해하는 결과 생활에 필요한 ATP를 만드는 반응, 에너지가 나오는 반응이었다. 그지? 바로 에너지에서는 뭐가 나오드노? 열 에너지가 나올 수 있고 생활에 필요한 ATP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라서 호흡 반응은 광합성과 반대로 발열 반응이다 이 말인 거지. 되겠나? 예시가 잘 나온다고 얘기했어. 자, 조리형 발열팩, 휴대용 손난로. 자, 손난로가 잘 나오는 문제거든요. 손난로가 우리 똑딱단추 있지? 똑딱거리는 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철가루 이용하는 게 있어. 흔들어 주는 거 있죠. 가는 요거 철가루가 들어가 있는 건데, 자, 철가루를 막 흔들면 뜨거워지는 거 본 적 있지? 바로 그거는 요 안에서 철이 산화됨으로 해서 산화철을 만드는 거야.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금속이 산화되고 있잖아. 그지? 열이 뭐 하는 거야? 방출되는 바로 이 열을 가지고 휴대용 난로로 쓰이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2번이에요. 똑딱단추 보인 적 있죠? 똑딱단추. 액체 물인데 여기에 얇은 금속 있죠? 얄팍한 거. 집어넣고 여기는 뭐를 집어넣어 주냐면 제일 잘 나오는 문제가 CH3COO-에 Na 플러스가 포함되어 있는 수용액이에요. 그지? 근데 얘는 자, 야가 근데 딱 과포화되어 있거든. 충격 가하지 않으면 앙금이 생기지 않게끔 녹아있는 과포화 상태. 불안정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드노? 똑딱거리지 얘를 가지고. 똑딱거리는 순간 굳지 않더나 가만 여기 있는 물질이 굳는 거야. 굳는다는 말 자체는 석출되고 있다는 거야. 왜? 과포화되어 있는 아쿠아였거든. 바로 이때 뭐가 나온다? 열이 발생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잘 기억해야 돼. 얘는 똑딱거릴 때 열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 석출되는 과정이 발열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녹아 들어가는 과정을 묻잖아. 낚시 문제겠지, 그지? 난로를 만들 때 얘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는 과정, 용해되는 과정은 석출의 반대이지 않아. 이때 과정을 물어본다면 이거는 흡열인 거예요. 주의사항이야. 다시 뭐라고? 손난로는요, 1번은 철가루 흔든다. 흔들 때 바로 그때 산소랑 반응했는 결과 산화철이 되면서 열을 마한다. 방출하는 과정은 여기 있는 금속의 산화 반응이니까 발열이었던 거고, 똑딱거리는 거는 처음부터 얘는 아쿠아되어 있는 과포화 수용액에다가 마치 우리 응결액처럼 똑딱 충격 가하게 되면 싹 굳거든요. 굳는다는 건 다시 뭐가 되었다는 건 솔리드로 석출되었다는 거지. 반대로 아쿠아가 석출되는 과정이 뭐였기 때문에 요노마가 발열이었기 때문에 거꾸로 물어본다면 녹아 들어가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흡열인 거예요. 잘 읽어봐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 세 번째가 제설제예요. 자,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뭐냐면 CaCl2라고 하는 염화칼슘이거든요. 염화칼슘이 녹아 들어가는 과정. 용해되는 과정도 대표적으로 고체이지만 발열인 예신 거야. 됐나요? 그래서 밑에 좀 안 보이는데 이거 중요한 표시거든요. 고체 용해도는 almost 거의 다 흡열입니다. 하지만 누구냐면은 별표. 자, 일반적인 고체가 물에 녹아 들어가는 과정은 대부분은 뭘로 쓰인다? 뜨거워야지 유리에. 커피 녹여본 적 있지? 찬물에 녹이면 안 녹잖아, 그지?
왜? 녹아 들어가는 과정이 흡열이기 때문이거든. 하지만 예외적으로 기억해야 돼. 됐나? 예외적으로 강염기성 물질인 NaOH와 아까 진한 황산 H2SO4 물키는 실험 에다가 아까 CaCl2 제설제로 쓰이는 거 있지? 요거 하고요. 또 하나 기억하라면 산화칼슘. 이 고체 물질을 물에 녹이게 되면은 석회수가 만들어지거든. 바로 요 과정은요. 특이하게 고체 액체이지만 녹아 들어가는 과정이 무슨 예시인? 발열인 예시이기 때문에 가장 잘 나오는 시험 문제 유형인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죠. 간이 열량계를 사용하게 되면 전체가 온도가 증가하게끔 많이 나오거든. 그때 증가하기 위해서는 녹아 들어가는 과정이 발열인 걸 많이 쓴단 말이야. 그래서 외우세요. NaOH, 진한 황산, 제설제로 쓰이는 CaCl2, 그다음에 산화칼슘은 뭘로 쓰이는 녹아 들어가는 용해열이야. 녹아 들어가는 용해열이 발열로 쓰이는 대표적인 예시 문제이면서 시험 제일 잘 나오는 문제다 이 말인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흡열을 볼게요. 반대말이겠지? 반응하는 개가 열을 뭐 한다는 거? 흡수한다는 거. 그러면 얘는 여기 있죠. 자, 산화수낼 우리 중학교 때 배웠는데 열분해. 열분해한다는 거는 알코올 램프를 넣어야지만 이 물질을 뭐 할 수 있어? 분해하기 때문에 열을 넣는 반응이지. 흡수하는 반응이라서 분해 반응은 대부분이 흡열 반응이에요. 그러면 자 중3 때 배웠던 화학 반응 규칙성이었는데 자 분해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1번은 열분해가 있어. 열을 넣어서 분해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빛에 의해서 분해하는 게 있어. 광분해. 세 번째는 전기분해. 이처럼 모든 분해하는 물질은 뭐를 넣어야 된다? 얘는 열을 넣어야지 분해할 수 있고 빛을 줘야지만 분해할 수 있고 전기 에너지를 넣어야지 분해할 수 있는 물질은 전부 다 뭘로 쓰인다? 흡열의 예시에 포함된다 이 말인 거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 또한 온도가 증가하니까 업되는 그래프. 그러면 얘는 반대로 뭐야? 바깥이 주이고 안쪽이 개라고 한다면 열을 외부로부터 흡수하는 케이스. 되겠나요? 자, 어떤 예시가 있는가? 역시 예시가 중요한 시험 문제예요. 아까 누구는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얘가 뭐였다면 발열 반응이었다면 광합성은 빛을 넣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흡열, 빛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그지? 흡열 반응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지? 그 다음 또 잘 나오는 문제가 이거예요. 지산 암모늄. 얘는 예외가 아닌 잘 나오는 이유가 아이스팩에 올려거든. 자, 외우세요. 지산 암모늄은 원래 고체는 녹아 들어가는 게 대부분 다 흡열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흡열이에요. 근데 잘 나오는 예시인 이유가 바로 얘가 어디에 쓰이냐면 냉각팩에 쓰이거든. 냉각팩이 뭐야? 우리 얼음 주머니 있지? 아이스팩. 요 안에는 뭐를 집어넣어 주는 거야? 녹지 않았던 NH4, NO3 고체를 집어넣어서 얘를 녹이는 거지. 그러면 용해하게 되면 이 아이스팩 안에서 열을 뭐 한다는 거야? 흡수한다는 거야. 그럼 바깥에 있는 주변의 온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는 다운되겠지. 바로 요 원리를 가지고 우리 뭐 살에 붙이게 되면은 피부가 시원해지듯이 아이스팩 그러면 따라오는 문구가 지산 암모늄입니다. 됐나요? 아까 나왔던 분해 중에서는 열분해. 됐나요? 알코올 램프를 넣어주는 분해는 다 열분해가 흡열이었고 전기를 넣어서 분해합니다. 물이었다. 그죠? 야도 건전지라고 하는 이런 전기 에너지를 넣어야지만 분해할 수 있는 가이가. 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실험 바로 요 실험이에요. 자, 화학 반응식은 굳이 안 외워도 돼요. 자, 수산화바륨, BaOH2의 수화물 형태.
에다가 염화 암모늄. 염화 암모늄이라고 나오는데, 그치? 오타다, 이거는. Cl. 이 화학 반응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질산 염화바륨. 완전 오타네. 뒤에 실험 나온다. 물 분자와 얘가 나오는 반응은 대표적인 흡열이면서 이거는 잘 나오는 요 파트에서 실험 문제예요. 뒤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부제목은 나무판 실험이라 그래요. 됐나요? 자, 아까 예시 냉각팩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아이스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질? NH4NO3의 용의 열은 흡열.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지지. 왜? 물이라고 하는 게 기화되겠지. 이때 기와 열을 뭐 하겠어요? 이 물이 흡수해 간다, 그지? 흡열이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시원해지는 거지. 되겠습니까? 아까 요 실험이었거든. 나무판 실험. 제목 뭐라고? 나무판 떼기 실험. 자, 나무판 가운데 홈을 약간 파야 돼. 그림 보일 거야. 선생님 그려줄게. 근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무 판자를 딱 준비를 이렇게 해. 여기다가 약간 홈을 딱 파, 이렇게. 파서 요 위에다가 플라스크를 집어넣어. 요 홈 파는 여기다가는 흥건하게 물 있죠, 물. 좀 그림이 좀 그렇다. 액체 물을 약간 넣은 다음에 플라스크를 딱 올렸어. 자, 여기 뭐를 집어넣어 주는가? 아까 나왔던 두 가지가 수산화바륨과 염화. 어허, 이거 왜 이러냐? 염화 암모늄인데 또 잘못 적었네. 염화 암모늄. 그지? 다시 뭐라고요? B의 OH2 수화물과 플러스 뭐를 집어넣어 준다고? NH4Cl을 집어넣어 주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하게 되면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대표적이 잘 나오는 흡열의 예시 반응이거든. 그러면 주변 열을 다 빼앗아 가겠지. 그때 선생님 이 안에 개가 요 안에 내부가 개입니까? 잘 틀리는 문제거든요. 아니야. 화학 반응은 바로 반응하는 요 물질 있죠. 수산화바륨과 염화 암모늄, 얘가 개가 돼요. 그러면 야가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플라스크 내부라든지 바깥에 있는 물속 이제 주변들, 이 전부 다는 뭐가 된다? 서라운드 주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집어넣게 되면 바로 야들이 뭐예요? 여기 있는 내부, 외부 쪽에 있는 열들을 다 빼앗아가는 반응을 하겠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1번. 플라스크 내부 또한 주변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실험하게 되면 플라스크의 내부 또한 바로 요 개, 야들한테 열을 빼앗겼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바깥에 있는 요 물이째, 여기 있는 물도 열을 빼앗길 거란 말이야. 그러면 물이 누구로부터? 바로 요 실험하는 물질로부터 열을 빼앗긴다. 열을 빼앗겨서 뭐가 되게 얼음으로 얼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 얘 입장에서는 열을 빼앗겼다, 그지? 그러면 원래는 H2O가 물이었을 거 아니야? 바깥에는 흥건한 물이 열을 빼앗김으로 해서 뭐가 된 거야? 응고돼 버리겠지, 그지? 솔리드로. 그러면 얘는 응고가 되기 때문에 결국 바깥에 있는 요 물 입장에서도 반응하는 요 실험관에 넣어줬던 개에 의해서 열을 빼앗겼기 때문에 응고가 되면 얘는 가면 얼음으로 얼어버리겠지. 그러면 유명한 실험인 게 얘가 바로 얼음으로 얼었어. 얼게 되면은 나무 판때기와 플라스크 사이에 물이 얼었기 때문에 붙어버리는 거야. 붙어가지고 딱 들어보는 거지. 이렇게 보이나 그림?
들게 되면은 결국 나무판때기가 같이 끌려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얘가 뭐가 되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흥건했던 물이 얼음으로 얼었기 때문에. 이때 물을 수 있는 질문지는 자, 야 입장에서는 누구 입장에서는 실험하는 BaOH2와 NH4Cl이 반응하는 거는 흡열이겠지만 누구 입장에서는 반대로 바깥에 있는 물의 입장에서는 열을 빼앗겼다 그지? 그러면 야의 입장에서는 열이 뭐 된 거예요? 방출된 거 아니야? 그러면 무슨 반응이 된다? 물의 입장에서는 발열이 이루어져서 얼음으로 얼 수 있더라 이 말인 거지.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삼각 플라스크를 나무판 떼기에 붙어가지고 같이 올라오는 거를 가지고 바깥에 있는 물이 얼음으로 얼었겠구나. 결국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기 때문에 흡열이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물로부터 열을 빼앗아 갔구나. 는 거를 추론 가능하는 거지만 추론하지 말고 외우시면 됩니다.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겠어요? 요게 내용 다고요. 그러면 자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자 발열과 흡열의 예시가 있네요. 발열 반응인 거는 연소하는 반응은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네. 아까 잘 나왔던 문제 지산 암모늄 냉각팩에 쓰인다 힌트가 나와 있지. 그러면 주변이 시원해야 되겠지. 아이스팩에 쓰이는 반응은 대표적으로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흡열 반응이었고 자 물건 항산이 누군데 H2SO4 에다가 뭐를 집어넣어? KOH를 집어넣는 반응은 일종의 무슨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이다 그지? 그러면 중화열은 당연히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은 가와 다른 거 알 수 있겠지. 되겠나요? 자, 또 풀어볼까?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자, 뷰테인을 연소시킨다. 무슨 반응이야? 뷰테인 입장에서는 발열. 자, NH4NO3 외워도 괜찮아요. 야를 물에 집어넣었다. 아이스팩. 온도가 뭐 있다?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이 반응은 대표적으로 흡열 반응. 아까 나왔죠? 진한 황산을 물킬 때는 어디에 넣어라? 물에 황산을 집어넣으라 그랬지? 왜냐? 얘는 녹아들어가는 과정이 뭐기 때문에? 발열이기 때문에 주의사항. 그럼 발열 반응인 거는 답은 기억과 디귿이겠다 그죠? 쉽다 그지? 조금만 더 해볼까? 자, 뷰테인을 연소한다 라고 한다면 연소 입장에서는 무슨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고 냄비 속에 물이 끓는다. 자, 물이 끓는다는 거는 결국 뭐야? 얘가 연소되었는 결과 이 열을 물한테 줄 거 아니야. 그럼 물의 입장에서는 끓어야지만 뭐가 될 수 있노? 수증기가 되었다, 그지? 기화되는 거니까. 그러면 야 입장에서는 무슨 반응이 된다? 흡열 반응인가 알 수 있겠지. 됐나요? 두 번째, 자, 아이스팩, 냉각팩 나왔지? 에다가 질산 암모늄을 집어넣었더니 냉찜질을 할 수 있더라. 왜? NH4NO3가 녹아들어가는 용해열은 실제 뭐하는 잘 나오는 아이스팩의 예시이기 때문에 야는 외우세요. 흡열 반응인 거는 이미 암기하고 있으면 편해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A는 발열입니다. 연소니까 맞는 말이지. 자, 니은에서는 물이 뭐가 되었어? 기체가 되었다는 거는 물의 입장에서는 얘가 주는 열을 받았기 때문에 열을 뭐 한 거야? 흡수해야지만 기화될 수 있는 거 아이가? 틀린 말이죠. 자, NH4NO3는 녹아들어가는 과정이 무엇이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전체 온도는 떨어지니까 어디에 쓰이는? 냉각팩에 쓰이는 원리라는 거. 되겠죠? 아까 나왔던 실험이었다 그죠? 나무판 떼기 실험. 바로 누구? 여기서는 NH4 이거 수산화 뭐 바륨 8수화물과 누구고? 질산암 둘 다 되는갑다 이게. 가능한가 봐 그지? 아까 둘 다 가능했어. 하나는 NH4Cl을 쓰거나 또는 NH4NO3를 쓰거나. 이건 배운 대로 하세요. 야를 집어넣게 되면 암기. 무조건 암기야 이거는. 녹아들어가는 과정이 반응하는 과정이 흡열이었다.
됐지? 바로 요 반응이 무슨 반응이다? 이게 흡열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판때기 주변에 있던 물은 열을 빼앗겼다, 그죠? 열을 빼앗겼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상태 변화는 얼음이 되었지. 그러면은 뭐 된다? 뭐 응고된다. 아니면 열을 뭐 한다? 방출, 빼앗겼다. 되겠나요? 자, 기억은 발열입니다. 아니요. 대표적인 흡열이었다, 그죠? 물질이 갖는 총 에너지는 기억과 니은은 자 흡열이기 때문에 아까 에너지 그렸지. 반응하기 전보다 반응하는 후가 에너지가 뭐 돼야 돼? 업돼야 되기 때문에 요게 기억이었고 얘가 니은이라면 에너지는 같지 않습니다. 더 큰 놈이 니은이에요. 자 디귿 입장에서는 디귿은 물 입장이었다 그지? 물의 입장에서는 열을 빼앗겼기 때문에 얼음으로 얼었잖아. 이 과정은 무슨 반응이었다? 열 방출입니다. 맞는 말인 거지.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반응량 측정이라고 되어 있어. 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간이 열량계, 두 번째는 통열량계. 야도 먼저 필기부터 먼저 해볼까 얘들아? 옆에가 비었나? 빈대 없나 얘들아? 여기 비었나? 여기 비었구나. 아무 때나 빈대 있죠? 적어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실제 반응열을 어떻게 구하는가? 반응열의 측정되는 과정. 용어부터 정리를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물리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물질의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는 출입하는 열량이다. 그치? 얘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얘를 뭐라고 한다고? 비열. 얘는 실제 실험에 사용되었던 전체 질량. 얘는 온도가 증가하면은 뭐 증가되었는 값, 감소하면 감소되었던 변화값. 온도의 변화값. 양수로 적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쓰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자, 통열량계는요, 열량계 자체도 열을 흡수하거든? 열량계의 열량은 열용량 곱하기 델타 T라고 해서 원래는 얘가 CM 델타였잖아. 그치? 열량계는 대개 비열과 질량이 안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비열과 질량을 곱했던 열량계의 열용량이라 그래요. 이런 데이터는 문제에 주어지거나 대개 필요한 조건 찾는 문제 있지. 거기에 주어진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자 비열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1번 자 비열 식을 정리해주면 되겠지. Q는 대문자 Q 똑같디 소문자 Q CM 델티였다면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분의 열량 Q. 돌려 얘기하면 어떤 물질을 기준 단위 1g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한다. 그지? 뭐 배웠던 내용일 거야. 중학교 때 비열이 큰 물질은 그만큼 온도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에너지가 열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은 거야 큰 거야? 온도 변화가 작은 물질이었다. 그지? 되겠나요? 그러면 똑같은 개념으로 자 열용량은 똑같다. 그지? 식 정리하면 되겠지? 열용량 C는 뭐분의 델타 T분의 Q. 그러면 이것 또한 어떤 물질을 1g을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라고 해서 열용량과 비열은 비슷한 의미다 이 말인 거야. 되겠나요? 자 이렇게 쓰는데 아까 얘기했겠지만 화학과 물리의 차이점은요. 잘 들어야 돼. 우리는 더 많이 쓰는 게 간이 열량계거든. 이따 세 개는 그림 봐줄게요. 간이 열량계를 이용하는 데이터에서는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용의 열을 구한다든지 화학 문제이기 때문에 또는 산염기 중화하겠지 그지? 중화열을 구한다든지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간이 열량계라고 해서 용의 열은 녹아들어가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온도가 얼만큼 변하는가 중화열은 산염기가 중화되었을 때 온도가 얼만큼 증가하는가
라고 해서 얘는 열량계와 물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체를 용액으로 봐주면서 용액의 비열과 전체 총 질량과 그때 다 같이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델타 T를 이용을 해서 그때 출입하는 열량 Q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하면 되게 어려우니까 바로 예시를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자, 어떤 예시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1번 케이스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문제가 자, 우리는 실험에서 NaOH 4g이라고 하는 물질 고체를 자, 물 얼마에 100g에 집어넣어 가지고 녹일 거예요. 바로 이 100g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문제 나옵니다. 간이 열량계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됐나? 여기다가 물 100g을 준비하는 거지. 준비한 상태에다가 녹이려고 하는 시료가 NaOH다, 그지? 얘가 4g. 을 녹였을 때 문제는 처음 온도가 뭐 25도씨였단 말이야. 다 문제 주어지겠죠. 아까 얘기했죠. NaOH는 대표적으로 고체이지만 녹아 들어가는 게 뭐인? 발열인 제일 잘 나오는 예시 문제라고. 그럼 발열이기 때문에 얘는 온도가 뭐 하겠어요? 처음보다 증가하는데 녹은 상태란 말은 전체가 NaOH 뭐가 된 거야? 용액이 되었을 거 아니야? NaOH 아쿠아가 되었을 거 아니야. 얘들 다 같이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온도가 만약에 문제에서 30도씨가 되었다. 됐나요? 자, 또 하나 문제에 뭐가 주어지냐면 이 전체 용액의 온도에 대해서 증가되는 값을 가지고 열량을 구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 조건을 잘 봐야 돼. NaOH 용액의 비열이 문제에 주어져야 돼. 비열의 셈이 임의로 뭐 4점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단위는 뭐 줄, 퍼, 그람, 도시라고 하겠다. 이건 다 문제에 주어지거나 내지는 필요한 조건 찾는 문제 있지. 그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는가? 자, 간단해요. 간이 열량계는 이게 시험 시스템 끝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출입해는 열량 Q는 전체 누구의 비열? NaOH 용액의 비열 더하기 전체 질량은 총질량. 총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물 몇 그램 속에 100g 속에다가 NaOH를 4g을 집어넣어서 다 같이 온도가 증가하잖아. 그지? 104g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구해볼게. 자, 비열이 얼마야? 문제 나온다 했죠. 4.2 곱하기. 온도는 100g 안 되고 4g도 안 돼. 왜? 전체를 넣는 하나가 되어서. 뭐가 되어서 104g이 되어서 다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104g 곱하기 온도는 몇 도가 증가? 5도씨가 증가되었다. 그럼 답이 뭐 얼마 줄 나오겠지. 됐지?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이렇게 구했는 열량 Q라고 하는 게 얼마 나오는지 한번 해볼까 얘들아? 4.2 곱하기 104 곱하기 5 하게 되면 얘가 2184줄 나오거든? 바로 이때 출입하는 열에 대한 기준치가 중요한 거야. 야는 열이 왜 증가한 거야? 자, 실제로는 다 같이 온도가 증가되었지만 바로 그 본질적인 이유는 물 속에 NaOH 4g을 녹였기 때문에 결국 뭐를 구하는 문제인 거였어? 아까 NaOH에 대해서 용해열을 구하는 실험 방법이었잖아. 그럼 항상 이 기준치가 뭔가를 봐야 돼. 그럼 바로 이 온도, 이 열량이 2184줄은 NaOH 4g을 뭐했기 때문에 용해시켰을 때 발생되는 용해열이겠구나. 되겠나? 그럼 자 질문지마다 만약에 1몰에 대해서 용해열이 얼마겠습니까를 묻잖아? 그럼 비례식 쓰면 돼. 자, 1몰의 NaOH는 몇 g이에요? 40g이거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4g이었을 때 얼마였다면? 실험했던 4g에 대한 용해열이 2184줄이었다면 1몰은 몇 그램? 40g이었을 때는 얼마겠습니까?는 문제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지. 그럼 뭐가 나온다? 21,840줄
얘기하거나 또는 뭐 21.84kJ 이때는 per 뭐를 붙일 수 있지. 왜냐? 1몰당 데이터를 구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쓰이는 용해열일 때 간이 열량계가 쓰이는 거고, 두 번째 2번이에요. 두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연소열이 나오기는 하는데 연소열은 대개 화학 문제는 안 나옵니다. 물리 스타일이라서. 자, 두 번째 2번은 산염기의 중화열. 됐나요? 자, 만약에 우리가 0.1몰 농도짜리의 HCl 100ml와 됐나? 0.05몰 농도짜리의 자, KOH 몇 밀리리터라고 할까? 100ml. 쉽게 해서 그냥 200ml를 전체를 섞었어요. 혼합을 한 거야. 그럼 당연히 산염기 뭐 하겠어? 중화하겠지, 그지? 이때 중화열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단 조건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혼합 전의 부피합은 혼합한 후에 부피합과 똑같다. 그 다음에 전체 용액의 밀도를 다 문제에 주어지거든요. 항상 이 파트는요, 조건 따라서 잘 따라가줘야 돼. 용액의 밀도 글자가 왜 이러냐? 용액의 밀도를 전부 다 1g/ml라고 하자, 두자. 어렵게 나오면 바뀌게 나올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서 이것 또한 간이 열량계를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전체 간이 열량계에는 결국 염산 100ml와 KOH 200ml 섞었는데 혼합 전과 후에 뭐가 똑같대? 부피 똑같다 했으니까 300ml.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전체 NaCl과 KOH가 중화하겠지. 전체 용액의 모든 용액의 비열을 1로 둔다 했기 때문에 뭐예요? CM 델티는 질량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얼마인 거예요? 300ml는 결국 비열이 1이기, 밀도가 1이기 때문에 300g 이라고 둘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 중화되었는 결과 됐나?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또 조건 더 나와야 되겠네. 전체 혼합되었는 용액의 비열을 됐나? 임의로 C라고 두자, 이렇게. C 줄 퍼 g도 C라고 두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숫자가 나올 수 있고, 문자가 나올 수 있고. 됐나? 그러면 얘는 봐봐. 똑같아. 뭐를 구하면 돼? 다 같이.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결국 뭐가 되어서? 어디 갔어, 얘들아? 전체가 아까처럼 용해열처럼 용액이 되어서 다 같이 온도가 증가하잖아. 만약 이때 온도 변화가 중화열은 당연히 증가하기 때문에 2도씨가 증가되었다 라고 한다면 Q는 됐나? 자, 누구의 용액의 비열 전체 질량은 전체 용액의 질량 곱하기 뭐예요? 온도 변화. 되겠지? 그럼 비열은 문자로 C. 전체 용액은 원래 부피는 300ml였는데 밀도가 1g였기 때문에 300g. 곱하기 온도는 얼마 증가? 2도씨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얼마가 나온다? 600C의 줄 나오겠다, 그지? 그럼 아까도 구했는 답의 기준치가 누군가를 찾듯이 이것 또한 이렇게 구했는 바로 이 열량 Q 있지? 야는 어떤 열량인가? 기준치가 중요한 거야. 뭐에 대한 열량인가? 라고 본다면 중화열이었잖아. 그러면 얼만큼 중화했는지가 중요하잖아. 그러면 자, MV 치면은 산의 몰수가 얼마야? 얘가 0.1L니까 0.01몰. 과 염기의 몰수도 MV 치면은 얼마 나오는데? 얘가 0.2L이기 때문에 야도 0.01몰.
결국 얘는 뭐예요? 산염기 얼마가 중화되었을 때 0.01몰이 실제로 중화되었을 때 발생되는 열량이 600C줄이었다는 거야. 그럼 아까처럼 문제에서 만약에 산염기의 1몰에 대한 뭐를 구하세요? 중화열이 얼마겠습니까를 묻잖아. 그럼 또 뭐 해주면 돼요? 기준시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마다 바뀌더라도 바꾸면 되겠지. 얼마? 0.01몰에 대해서는 600C가 나오는 열량이었다면 됐나? 기준되는 1몰이었을 때는 얼마겠습니까? 를 체인지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지? 100배 하면 되겠다, 그지? 답은 6만 C줄 또는 고치게 되면 60C의 킬로줄 바로 얘가 기준되는 1몰에 대해서 중화열을 구할 수 있더라 이 말인 거야. 자, 주의사항이 무엇인가? 전체 간의 열량계는 다 같이 온도가 증가한다. 그럼 뭘로 봐 전체를? 섞어낸 결과 용액의 비열이 필요하고요. 됐나? 다 같이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섞어낸 결과 용액의 총 질량이 필요하고요. 그때 온도가 얼만큼 변하는가? 야를 가지고 뭐를 구한 다음에 Q를 구한 다음에 항상 이 Q가 어떤 데이터인지 기준치가 뭐에 대한 데이터인지를 바꿔가지고 판단한다면은 문제가 바꿔 나오더라도 풀 수 있더라 이 말인 거야. 되겠지? 요렇게 구하는 게 일단은 간의 열량계. 요게 화원에서는 바뀌었지만 제일 잘 나오는 문제고요. 그 다음 빈 공간이 없다 얘들아.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러면 어떡하면 되겠노? 지워야지 그지? 여기 좀 적어볼까 얘들아? 요 앞부분 빈 공간에 너희 따라서 적어라. 자, 아까 1번 케이스가 간의 열량계 케이스가 화학적인 이야기였다면 간혹 문제에서 두 번째 2번 뭐도 나올 수 있냐면 통열량계 있지. 얘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대개 뭐 시료 X 물질을 통열량계 속에서 연소했을 때 있지. 연소율을 구할 때 잘 나오는 문제가 통열량계예요. 자, 어떻게 하는가? 이따가 그림 한 번 더 보여주겠지만 얘는 그 안에 통열량계는 옛날에 봄배 열량계라고 했었거든요. 모식화된 그림이지. 요 안에 통이 딱 들어가 있어. 이렇게 통. 이게 통. 요 안에 내가 태우려고 하는 시료 X를 집어넣는 거야. 얘를 연소시키거나 뭐 하겠지, 그지? 바깥에는 물을 죽여넣어. 자, 온도계는 하나만 더 꼽아주면 되겠지? 이거 온도계. 왜 온도가 실제 얼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됐지? 얘는 어떻게 구하는가? 물리적인 이야기야. 자, 요 안에 있는 X 물질이 연소하잖아. 그럼 연소하게 되면 연소열은 발열이었어, 흡열이었어? 발열이었잖아, 그지? 그럼 바로 이 X가 연소하는 거는 바로 얘가 주인공 걔거든. 얘는 누가 흡수하는가? 열을 주는 거야. 바깥쪽으로. 통과 물 쪽으로. 그러면 바로 이 열량 Q는 누가 흡수한다? 일부는 통이 흡수해요. 열량계라고 하는 통열량계거든. 통이 흡수해서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바깥에 있는 물 있지, 물. 얘는 물도 흡수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다 같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통이 흡수되어 있는 Q를 따로 구하면 되고 물에 대한 Q를 따로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뭐 있는 거? 전체 더 있는 게 실제 X라고 하는 물질이 연소되어 나오는 열량 Q에 대한 데이터를 얘기하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통열량계는 열량계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열량계의 열량 Q를 구할 때는 아까 맨 처음 배웠지? 뭐를 쓴다? 열량계의 연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 델타 T를 쓰고요. 더하기. 자, 물이 흡수되었는 Q는 실제 물의 질량과 비열이 주어지거든. 그러면은 뭐 쓰면 돼? 물의 비열 곱하기 실제 바깥에 넣었는 이 물의 질량 있죠. 곱하기 온도가 얼만큼 증가하는가. 이때 중요한 거는 온도계는 바깥에 하나만 꼽혀 있겠지만 이걸로만 델타 T를 구하면 되거든.
왜냐? 열량계가 온도 변하는 데이터와 물의 온도 변화 델타 T의 데이터는 결국 열적 평형을 얻는 거야. 열적 평형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두 개는 같은 데이터를 찍고 있다는 거지. 실제로는 물의 온도만 구하거든요. 근데 물의 온도가 결국 안쪽에 있는 통열량계와 열적 평형이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 이때 구했는 값을 똑같이 어디다가 열량계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더 쉬워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한다, 뭐를 구한다? 연소율을 구한다 이 말인 거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만약에 자 실험자가 여기는 물의 비열 얼마일까? 4.2 줄 퍼 그람도시. 다음에 사용되었던 열량계 바깥에 있던 물의 질량은 100g. 다음에 통열량계의 열용량. 열용량은 되게 단위가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열 단위는 되게 문제가 줄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줄 퍼 그람 도시로 나오는데 열용량의 단위는 되게 킬로줄 퍼 그람으로 주어져. 도시로 주어져. 저는 문제 풀 때 꼭 단위를 정리하셔야 돼. 자꾸 없어지냐? 이거 주의사항이야. 간혹 틀리면 아깝잖아, 그지? 얘는 줄인데 얘는 킬로줄 그냥 더하면 안 되겠죠. 꼭 잘 보셔야 된다. 눈 크게 뜨고. 됐지? 열용량을 얼마라고 할까? 쌤이 임의로 잡을게. 1킬로줄 퍼 도시였다. 됐나? 그러면서 온도는 연소한 거니까 처음에 20도씨짜리가 C로 X를 태웠더니 50도씨가 되었다. 이건 물의 온도겠지, 그지? 실제로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물의 온도만 구하더라도 열량계랑 열적 평형을 둬서 같이 둔다고. 그때 태웠던 X라고 하는 물질은 얼마 태웠다 할까? 10g을 태웠다 할까? 이거 구하는 거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적어볼게요. 바로 X라고 하는 물질 몇 g을 태웠더니 10g을 연소했더니 자, 1번 누가 흡수한다? 열량계가 흡수한다? 더하기 1번은 누가 흡수한다? 물이 흡수한다. 됐나요? 열량계가 흡수하는 열량은 자 열용량이니까 단위 정리하셔야 되겠죠? 얘는 줄이네, 얘는 킬로네. 대개 뭘로 바꾸세요? 줄로 바꾸세요. 그러면 얼마인 거야? 이거는 1000줄 퍼 도시. 됐나? 열용량은 1000 곱하기 온도 변화는 몇 도 증가? 30도씨가 증가. 열용량 곱하기 델T. 두 번째는 누가 흡수한다? 물이 흡수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물의 비열이 4.2 곱하기 물의 질량이 100g. 온도는 똑같이 뭐라고 둔다? 물의 온도 변화인 30도씨. 얘는 바로 뭘 구한 거? 열량계가 흡수하는 Q를 구하는 거고 얘는 물이 흡수했던 Q를 구했다. 그지? 한번 구해볼게요. 1000 곱하기 30에다가 더하기 4.2 곱하기 100 곱하기 30은 1을 구하게 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42600 줄이 나와요. 그럼 자 이것 또한 똑같아. 바로 이때 구해낸 열량 Q는 어떤 거에 대한 데이터인가? 기준치가 중요하겠지. 무엇을 태웠기 때문에야? 바로 X 몇 그램 10g이라고 하는 물질을 태웠기 때문에 나오는 연소열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자 X에 분자량이 주어져 있다 할까? X의 분자량이 만약에 60짜리 물질이었어. 그러면 X에 뭐를 구할 수 있어? 1몰에 대해서 연소열이 얼마겠습니까는 아까도 얘기했겠지만 바꿔서 묻는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야. 다양하게 물을 수 있거든. 그러면 10g이었을 때가 이만큼이라면 1몰은 몇 그램? 60g이었을 때는 얼마겠습니까? 곱하기 뭐 해주면 돼? 6 해주면 되겠죠. 다시 실험에 사용되었던 10g에 대해서는 42600 줄이 연소열이었다면 1몰은 몇 그램? 60g일 때는 얼마겠습니까? 블랭크. 됐나?
아마 얘를 구하면 답이 2, 5, 5, 6, 0, 0, 0 줄. 정리하게 되면 얼마라고 할까? 2, 5, 5, 6 킬로줄 퍼 몰을 붙일 수 있는 거야. 왜냐? 1몰에 대한 데이터는 퍼몰을 붙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질량 g당 물일 수 있거든. 그러면 10g에 대해서 이만큼이라면 1g일 때는 얼마겠습니까? 또 물을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큰 맥락 두 개를 잘 보세요. 1번은 뭐라고? 얘가 화학의 메인 문제, 간이 열량계였고 간혹 문제가 물리처럼 이렇게 통열량계를 물을 수도 있더라 이 말인 거지. 되겠지요? 그러면 바로 이제 정리하면 되겠지. 간의 열량계는 언제 쓰인다 그랬어? 복습. 용의 열을 구하거나 뭐를 구할 때 되게야 그지? 다 그렇진 않아. 중화열을 구할 때 잘 묻는 문제면서 이때는 틀렸어. 물이 아니라 전체 용액의 비열, 전체 총질량, 전체 온도가 얼만큼 변하는가를 다 같이 구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거. 얘는 한계점은 오차가 좀 많아요. 왜? 심플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단열이 되지 않거든. 단열이 뭐냐면 바깥과의 열 출입이야. 이거 단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열 손실을 가져갈 수 있어. 그럼 얘는 오차가 있다면은 열 손실에 대해서 오차율이 조금은 더 크게 나올 수 있더라 이 말인 거야. 하지만 통열량계는 아까 열량계와 물을 분리시키는 거지. 발생했는 열 전부 다가 통열량계와 물이 뭐한다? 흡수한다고 본다 해서 하나는 물에 대한 Q, 하나는 열량계에 대한 Q. 이때 주의사항은 열량계는 반드시 연용량이 주어지게 되어 있고 단위가 킬로줄, 단위가 잘 나온다 그랬고 물의 비열은 문제에서 줄 퍼 그램 도시로서 단위를 꼭 통일시켜서 문제를 푼다는 거. 또 하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실제 온도계는 물에 꼽혀 있겠지만 물의 온도 변화와 열량계 온도 변화는 똑같다라고 본다. 열적 평형이기 때문에. 야는 좋은 점이 좀 더 단열되어 있기 때문에 열 손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에 있던 누구보다는 간이 열량계보다는 좀 더 오차율이 작게 나온다는 거예요. 됐나요? 아까 얘기했죠. 비열 뜻과 연용량 뜻 비슷한 말이다 그지? 둘 다가 값이 크게 나온다. 이 말은 뭐다? 온도 변화가 잘 된다 안 된다. 온도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이터. 바로 얘가 누구야? 다 같이 구하는 용해열과 중화열, 용액에 대해서 비열, 질량, 델타 T를 구하는 거고 얘는 일부는 통이 흡수하고 일부는 물이 흡수해서 합산해서 구하는 거 있죠. 바로 이게 통열량계의 그림인 거예요.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요게 간의 열량계네. 왜냐하면 자 증류수 100ml를 집어넣고 바로 스타라이폼 열량계가 간의 열량계야. 충분히 단열이 안 되겠지, 그지? 여기다가 처음 온도를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어? 23도씨. 에다가 줄 거 보세요. 염화칼슘 10g이 바로 주인공이야. 기준치가 중요하다 그랬지? 야는 자 데이터 읽어도 괜찮지만 왜 하라 그랬잖아. 제설제에 쓰이는 염화칼슘에 대한 용해열은 대표적인 발열이었다, 흡열이었다? 발열입니다.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이미 알고 있으면 편해요. 그럼 온도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몇 도씨가 증가된 거야? 37도씨. 그러면 자 발열이기 때문에 전체 온도는 다 같이 증가할 거야, 그지? 얼마가 증가했어? 14도씨가 증가했다, 그죠? 자, 그때 염화칼슘이 용해가 될 때, 발열이 될 때 발열 나와 있다, 그지? 용해 흡수한다고 했을 때 방출되는 열량은 근데 데이터가 안 나왔어, 얘들아. 잘못 나왔네. 이거 뭐가 주어져야 될 것 같아? 매나 증류수니까 증류수의 밀도는 따로 안 주어지거든. 왜냐하면 물의 밀도는 얘가 넣는 거는 100ml겠지만 이미 우리가 물의 밀도는 1인 거는 되게 문제에 안 나와도 알고 있어야 돼. 1g/ml이기 때문에 결국 물의 질량은 몇 g? 100g.
에다가 뭐를 집어넣었다. 더한다 그랬지. 10g을 더했어. 이 문제가 자 추가할게. 필요한 재료 묻는다라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실제 녹았는 NaCl의 용액에 뭐가 필요할까? 비열이 필요하겠지, 그지? 그럼 비열을 얼마라고 두자. 그냥 대충 4점이라고 둘게요. 문제가 빠져있네요. 오류 있는 것 같아. 그럼 도시. 자, 그러면 출입하는 열량 Q는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온도가 증가되었다. 누구의 비열? 용액의 비열. 질량은 얼마? 전체 물 100g 속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었어? 10g을 집어넣었고 온도는 얼마가 증가되었어요? 14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실제 열량 Q를 구하게 되면 110g이다. 그지? 곱하기 14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6468g이 나와요. 8줄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용해열은요. 이것도 단위를 바꿔볼까? 용해열을 줄 퍼 그램으로 구해보세요 라고 나왔어 문제가. 그럼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구해있는 기준치는 얼마를 녹였을 때야? 염화칼슘을 10g을 녹였을 때에 대한 데이터였거든. 됐지? 근데 얘는 1g당 물었으니까 비례식 쓰면 되겠지? 10g을 녹였을 때가 6468줄이 발생되었다면 이 문제는 줄 퍼 그램 물었기 때문에 1g이었을 때는 얼마겠습니까? 를 블랭크를 구하게 되면 얼마 나온다? 나누기 10 해주면 되겠지? 646.8 줄 퍼 그램. 됐나요? 그 다음 문제가 실제 용해열이 킬로줄 퍼 몰 나왔구나. 그럼 또 구해보지 뭐. 얘를 쌤이 같은 단위로서 킬로줄 퍼 뭘로 구했고 몰로 한번 구해볼까. 그럼 문제는 뭐가 주어져야 될 것 같아? NaCl의 화학식량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요 실제 구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필요한 재료 물을 수도 있어. 얼마냐면은 칼슘이 40, Cl2가 70, 얼마고 얘들아? 71이가 35.5 곱하기 2 더하기 40이니까 111. 됐나? 자, 그러면 구하면 10g이었을 때가 얼마였다면 6468줄이었다면 1몰이 몇 그램? 111g이었을 때는 얼마겠습니까? 를 한번 구해볼게요. 6468 곱하기 111 나누기 10 해주면 되겠지? 아마 1에 구하면 킬로줄 물었으니까 이게 비열이 바뀌었는갑다. 좀 그러네. 내가 구한 걸로는 71.8 나오거든요. 아마 차이점이 이거 때문인 것 같아. 이건 선생님 정했으니까. 실제 이거 아니겠지, 그지? 그러면 실제 용해열은 더 작게 나왔다 해야 되거든? 뭐, 예를 70이 나왔다고 하자. 문헌에서는. 더 작게. 아, 맞게 나왔네. 실제보다 작게 나오면 되는 거니까. 보이지? 자, 이렇게 구해있는 나는 실험치였던 거야. 결국 실험 데이터에 있는 실험치에서는 1몰에 대해서 용해열이 얼마가 나왔어? 72.8 킬로줄 퍼 몰이 나왔는데 실제 CaCl2 용해열의 몰당 단위는 81.8이었거든요. 그럼 뭐다? 실험치가 더 어떻게 나왔어? 작게 나오는 게 맞거든. 작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겠지? 간의 열량계의 한계점은 단열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열의 일부가 손실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간혹 어떤 문제가 오차율을 또 묻는 수가 있어요. 오차율은 이미 문제에 주어지겠지만 바로 뭐냐면 이론치 분의 이론치와 실제 실험값의 차이값 곱하기 100. 자, 야를 구하라고 한다면 문제 조건이 주어집니다.
됐지? 그러면 자, 이론치는 얼마? 81.3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차이값이 얼마가 나왔어? 오차 차이값은 이거와 이거의 차이값이니까 81.3 빼기 71.8 해주면 되겠지? 얘가 9.5 곱하기 얼마? 100% 하게 되면 곱하기 100 나누기 81.3이기 때문에 11.6% 바로 얘가 뭐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단열이 안 되어 나오는 열 손실에 대한 오차율까지도 추가해서 물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잘 들어봐. 어렵지 않아요. 자, 해볼게. 이번에 풍열량계네. 자, 에탄올의 연소열을 구하세요. 에탄올의 화학식은 내가 이미 알고도 있어야 돼요. C2H4OH이기 때문에 1몰의 분자량이 주어져 있고 얘는 통열량계니까 자, 누가 주인공? 시료 2g이 주인공이야. 항상 얘기했어. 구에 있는 열량 Q가 어떤 데이터인지가 중요하다고. 처음 물의 온도는 이만큼, 나중에는 이만큼 당연히 증가. 왜? 연소에 있는 열량은 발열이기 때문에 그럼 몇 도가 증가했어? 3도씨가 증가. 됐지? 그때 문제는 특이하게 열량계의 연용량을 봐봐. 킬로줄로 묻잖아. 근데 이 문제는 또 단점이 물의 비열이 안 나왔네. 이 시장 만들었다, 그지? 추가하자. 바깥에 있는 물의 비열을 4.2 줄 퍼 그람 도시라고 했구마이. 추가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것 또한 똑같이 자 에탄올 몇 g을 C로 X라고 할게. 에탄올을 2g을 연소하게 되면 연소열은 발열이기 때문에 1부는 물이 흡수하는 Q 더하기 1부는 열량계의 Q. 됐나? 자, 물의 질량은 또 안 나왔나? 왜 이래? 이거 왜 이러냐? 물의 질량도 쟤 맞들었는갑다. 자, 물의 질량은 100g 사용했다고 하자. 급조한다, 지금. 그럼 자, 물의 비열은 얼마? 4.2. 물의 질량은 100g. 온도는 3도씨가 증가. 야는 바로 뭐의 열량이었어? 열량계의 연용량을 물었지, 그지? 대문자 C. 곱하기 온도 변화는 똑같이 3g. 했던 거는 바로 에탄올 X의 2g에 대한 연소열이잖아. 야는 요거를 지금 묻고 있거든. 근데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에탄올 2g에 대한 열량을 구할 수 있지. 왜? 문제는 1몰에 대한 연소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됐나? 그러면 2g 몇 몰이에요? 분자량 분의 질량 2몰이잖아, 그지? 이만큼을 태웠을 때 열량은 곱하기 얼마? 1380 하게 되면 얼마 나온다? 2 나누기 46 곱하기 1380 하게 되면 얘가 60kJ. 잘 봐다니. 얘는 킬로줄인데 얘는 줄이야. 됐지? 얘를 뭘로 바꿀까? 킬로줄로 바꿀게. 더 쉽게 구하려고 그러면 킬로줄 물었기 때문에 그럼 몇 킬로줄인 거야? 0.0042 킬로줄인 거지. 됐지? 따라서 물의 열량을 먼저 구할게요. 물의 Q를 구하게 되면 0.0042 곱하기 100 곱하기 3은 얼마가 나오냐면 숫자가 1.26 킬로줄. 이 흡수를 했고 1번은 누구가? 얘가 흡수하겠다, 그지? 이게 얼마가 나왔다는 말인 거예요? 전체가 60kJ. 그럼 바로 뭘 구할 수 있어? 열량계가 흡수해 있는 열량 Q를 구하게 되면 빼기 하면 산수 문제지. 그러면 얼마야? 60 빼기 1.26은 얘는 58.74kJ. 했던 게 열량계의 연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 3 이다, 그죠? 따라서 뭐를 구하면 열량계의 연용량을 구하면
단위는 다 킬로 맞춰놨지, 그지? 나누기 3 해주면 되겠다, 그죠? 얼마가 나오냐면 19.58 킬로줄 퍼 도시가 나온다는 거지. 되게 야를 묻는 게 노멀한 문제겠지만 거꾸로 이 데이터가 먼저 주어지면서 요 사이에 있는 것도 물을 수 있더라 이 말인 거야. 되겠니? 자, 더 해봅니다. 이번에는요 믹스된 문제인 거야. 잘 읽어야 돼.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거든요. 자, NaOH 용해열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뭐 쓰면 되겠어요? 용해열은 간이 열량계 다 같이 온도 증가하는 거 있지. 근데 아까 얘기했죠? NaOH는 이미 알고 들어가라고. 야가 녹아 들어가는 과정은 발열이야, 흡열이야? 발열이다. 특이하게 예외적으로 발열이었다. 자, 비커에다가 96g의 물을 집어넣었어. 자, 물의 질량이 몇 그램? 96g이었고 그때 처음 온도가 20도씨. 에다가 뭐를 집어넣어라? 자, 시료, 바로 주인공 NaOH를 4g을 퐁당 집어넣은 상태에서 다 같이 용액이 되어서 온도가 증가하겠지, 그지? 얼마가 되었다? 25도씨가 되었다. 당연히 얘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 같이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용액의 비율과 총질량이 필요하겠지. 총질량은 96에다가 4를 더했으니까 몇 그램? 100g. 온도는 얼마 증가? 5도씨가 증가. 그때 문제가 화학식 양도 주어져 있고 용액의 비율은 주어져 있거나 필요한 조건 찾는 문제. 따라서 열량 Q는 전체 용액의 비율 4.2 곱하기 질량은 다 같이니까 물 질량 더하기 시료의 질량 곱하기 온도는 얼마 증가? 5도씨가 증가되었다, 그지? 4.2 곱하기 100 곱하기 5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2100이 나와요. 아까처럼 바로 이렇게 구해있는 데이터는 뭐가 기준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NaOH 4g을 녹여낸 기준이겠지. 그럼 바로 이 데이터는 NaOH 4g에 대한 데이터인 거야. 됐나요? 그러면 자, 기억부터 볼게요. 용해하는 과정은 발열이야, 흡열이야? 발열이기 때문에 열은 주위에서 개로 아니요, 개에서 주위로 방출될 거야, 그지? 틀린 말이고. 그때 용해열은 이게 마이너스 있으면 안 돼. 이게 2에 뽑았는데 고치자. 용해열은 우리 마이너스 플러스를 안 배우니까 얼마가 났어? 이거 구하면 2.1 킬로줄 퍼 몰. 단위가 바뀌어 있구나. 얘는 4g이었잖아, 그지? 근데 이 문제는 뭐를 물었나? 부호 뺀다, 이거 오탑니다. 몰이었기 때문에 바꿔야 돼요. 왜? 내가 구했는 실험은 0.1몰 기준이었거든. 됐나? 그러면 0.1몰의 NaOH에 대한 용해열이 얼마였다면? 2.1 킬로줄이었다면 이 문제는 기준되는 1몰을 묻는 거니까 답은 얼마? 맞게 나왔다, 그지? 21 킬로줄 퍼 몰만큼이 마지막에 뭐 해주면 돼? 방출되는 열량이다.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는 화투에서 배우거든요. 이거 맞다라고 할게, 그냥. 됐지? 자, 8g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해보면 되지. 자, 8g이니까 열량 Q는 근데 단위도 얘도 킬로줄 퍼 몰당이야. 잘 보셔야 돼. 자, 확인 들어갈게요. 8g이니까 비열이 얼마? 4.2 곱하기 질량은 96에다가 8을 더하면 얼마예요? 104g 곱하기 온도는 이게 조금 화투 문제를 빌려오니까 이상하구나. 그러면 얘들아 봐봐. 지금 4g으로 실험을 하든 8로 실험을 하든 간에 실제 4g당 용해열과 8g 용해열은 다르겠지만 몰당 킬로줄 있죠. 몰당 킬로줄이라고 하는 거는 둘 다 같은 시료 아니가?
같은 1몰에 대한 용해열 Q는 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지 않아. 똑같이 나와야 돼. 2배가 아니라 똑같이 나오는 거야. 왜? 기준이 per 몰 돼 있기 때문이야. 이게 빠져 있으면은 뭐 더 넣었기 때문에 더 증가할 수 있거든. 하지만 기준되는 1몰당 에너지는 4g으로 구하든 8g으로 구하든 나누기 1몰을 치는 거니까 똑같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지. 이거는 그냥 이해하면서 풀면 되는 것 같아. 되겠나요? 자, 그 다음 기출분석 볼게요. 요거는 원래 문제네. 수능 문제. 자, 묽은 염산 HCl 에다가 NaOH 수용액을 집어넣어라. 중화하는 문제겠네. 그러면서 하나는 요만큼 같은 온도에 요만큼을 섞였을 때 온도가 증가된다. 왜? 산염기 중화하는 열은 뭐기 때문에? 발열이기 때문에. 됐나요? 자, 두 번째. 질산아모늄 냉각팩 외웠다, 그지? 야는 뭐였어? 녹아 들어가는 과정이 흡열이었어요. 아이스팩. 용해 반응물 100ml가 들어있는 비커에다가 야를 5g을 집어넣었을 때 온도가 감소되었다. 네, 당연히 흡열이었기 때문에. 자, 기억에 가는 산화하는 반응이다. 산염기 중화 반응은 알자 이온식이 뭐예요? H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가 물로 중화하는 거는 산화하는 반응인지 아닌지 구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산화수였잖아, 그지? 그럼 H가 플러스 1, H가 플러스 1, O가 마이너스인데 여기 있는 H가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이니까 이거는 뭐가 아니다? 전자가 움직이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암기해도 돼요. 산염기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야. 자, 나는 냉각팩 온도가 뭐였기 때문에? 감소했기 때문에 열 흡수하는 반응이다. 자, 이론적인 부분이다, 그지? 가와 나에서 온도가 증가 또는 감소했던 이유는 화학 반응할 때 열이 출입되었기 때문에 맞는 말인 거지. 이론적인 부분인 것 같아. 되겠어요? 자, 수특 문제네요. 이번에도 용해열을 묻고 있다, 그지? 자, 하나는 물이 98g 이 들어가 있는 간의 열량계 체크, 다 같이 온도가 증가하는 거. 거기다가 하나는 NaOH, 얘는 발열인 거 알고 있어라 그랬다. 녹아 들어가는 게 발열이고 X는 모르겠지만 데이터가 주어지겠다, 그지? 됐나요? 그러면 자, 전체 질량은 물의 질량은 또 필요하니까 물이 98g. 처음 온도는 몇 도? 20도에서 온도가 바뀌었겠다, 그지?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자, NaOH는 뭐를 구하자? 용해열 Q를 구하게 되면 자, 비열은 같다 했으니까 그냥 대문자, 문자 C라고 잡을게. 같으니까 딱히 데이터가 필요 없다는 것 같아. 자, 용액의 비열 곱하기 질량은 2g을 어디 집어넣었어? 98에 집어넣었으니까 전체는 100g 이면서 얘는 온도가 뭐 했다? 증가되었다 기 때문에 녹아 들어가는 게 발열인 것도 추론 가능하지. 몇 도가 증가한 거야? 2.5도가 증가한 거지. 이렇게 구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니? 250C만큼 나오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나 또한 X라고 하는 물질을 2g을 집어넣었네. 근데 얘는 온도가 뭐하고 있어? 감소되었는 거 보니까 이때 용해열은 흡열이었다, 그지? 이때 아까 NaOH 델타 T는 증가되었는 폭이 2.5도씨였다면 X라고 하는 물질은 감소되었던 폭이 2도씨였다, 그지? 그러면 열량 Q 나는 똑같은 비열 C 곱하기 질량 똑같다, 그자? 98에 2g을 집어넣는 100g에다가 온도가 2도씨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얘는 얼마야? 200C 줄 나오겠지. 그러면 이것 또한 야의 기준은 뭐를 녹였기 때문에 NaOH의 2g에 대한 용해열 데이터였던 거고 요거에 대한 데이터는 X라고 하는 미지의 용질 몇 그램, 2g에 대한 용해열 데이터. 항상 중요한 거는 실험에 쓰였던 바로 이 데이터가 뭐를 실험했는지 기준치가 중요해.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X의 용해 과정은 흡열입니다. 딩동댕. 온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자, 용질 2g이 물에 용해되었을 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 절대값은 부호는 빼라는 거지. NaOH는 얼마 나왔어? 250C가 나왔고 X는 200C가 나왔기 때문에 더 큰 거는 누구? NaOH입니다. 맞는 말인 거지. 그때 냉각팩에 쓰이는 거는 아이스팩에 쓰이는 거는 뭐였어? 용해열이 어떠한 물질, 흡열인 물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NaOH가 아니라 뭐를 써야 돼? X라고 하는 솔리드. 아마 나의 생각에는 이 X가 너희 뭘 구웠노? 제일 잘 나오는 문제. NH4NO3겠다, 그지? 이건 틀린 거예요. 되겠어요? 자, 또 해볼까? 이번 올해 고산적 문제네. 간이 열량계를 이용하세요. 자, 물 100g을 넣고 고체 A하고 B를 퐁당 녹였습니다. 그때 온도 변화가 주어져 있는데 간은 온도가 증가되었다는 것 때문에 A라고 하는 물질은 발열, 얘는 온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차가워진다, 그지? 용해 과정이 흡열이면서 전체 비열은 보통 퉁치게 나온다. 근사되어 4.1이라고 나오게 돼 있어. 화학 식량은 40, 질량은 4를 녹였어. 되겠나? 자, 그러면 A에 대한 용해열을 먼저 구할까? 얘는 발열이지만 Q를 구하게 되면, 자, B열은 4.2. 같은 데이터지만 넣어볼게. 4.2 곱하기. 질량은 100g에다가 4g을 넣었기 때문에 도합바라고 했지. 104g, 온도는 얼마 증가? 3.4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야를 구하면 4.2 곱하기 104 곱하기 3.4였다, 그지?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대략 1485.12가 나와요. 아마 너희가 문제 풀 때는 대소 비교하는 거니까 굳이 답까지 안 구해도 괜찮아. 그냥 그걸 보는 거야. 자, B라고 하는 물질은 열량 Q는 똑같이 B열이 얼마? 4.2 곱하기 야 또한 4g을 녹였기 때문에 전체 용액은 104g. 온도는 1도씨가 다운됐네. 4.2 곱하기 104 곱하기 1은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이때 출입하는 열량은 436.8이 나와요. 자, A 과정은 발열입니다. 딩동댕. 자, 물 100g에다가 B 10g을 집어넣었을 때 열량은 이만큼이다. 아, 요게 문자구나. T 붙여야 됩니다, 얘들아. 334T, 얘는 1T, 가면 T 붙여 있으면 되겠지. 델타 T를 그냥 T 붙여져 있다, 그죠? 요렇게. 됐나요? 그러면 자, 구해볼까? 확인해 보는 거야. 열량 Q는 비열이 얼마? 4.2 곱하기 질량은 100에 10을 넣었으니까 110 곱하기 온도 변화는 모르지. 됐나? 그게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해 주면 돼. T만큼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건데 잘 봐야 된다, 이거는. 자, 지금 우리가 물의 양은 똑같단 말이야. 지금 요거 실제 실험 B 데이터와 여기 있는 니은 데이터를 비교할게요. 다 읽어봤을 거야, 그지? 자, 마지막 데이터에서 똑같은 물을 얼마를 준비한 거야? 100g을 준비했지. 근데 주어진 문제는 B라고 하는 용지를 얼마를 집어넣었어? 4g을 집어넣었을 때 온도 변화가 1T도씨였거든. 근데 얘는 얼마를 집어넣었던 거야? 10g을 집어넣었잖아. 됐지? 그때 온도 변화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 바로 기준 데이터가 필요한 거야. 4g이었을 때 녹아 들어가는 양이 바로 요 데이터의 기준치가 뭐에 대한 열량이었어? B라고 하는 고체 물질 4g에 대한 용해열이었거든. 되겠나요? 그러면 반대로 10g이었을 때는 얼마겠습니까? 를 묻는 문제 아니겠어? 10g이었을 때 얼마겠습니까? 를 묻는 문제겠지, 그지? 그러면 자, 굳이 다 풀 필요 없네. 식을 물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B를 써보자. 4g이었을 때 B 4g에 대해서는
열량이 얼마였다면 4.2 곱하기 104 곱하기 온도가 T도씨였다면은 됐나? 10g에 대해서는 열량이 얼마겠습니까? 블랭크 되겠나이까? 얘를 정리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지 얘들아? 네모는 못 구하겠다. 4분의 그치? 4.2 곱하기 104 곱하기 온도 T 곱하기 얼마? 10 됐나요? 정리하게 되면 산수 못하는데 약분 4일은 4 4, 2, 8 4, 6에 24 보이나? 맞지 얘들아? 104 나누기 4 하면 26 맞지 그지? 그러면 얘는 결국 이때 열량 Q는 얼마가 나온다? 4.2 곱하면 260이네. 곱하기 온도 T 요렇게 주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틀린 문구인 거야. 됐나요? 자, 두 번째 1몰에 대해서 또 체인지하는 산수 문제인 거야. 얘는 얼마를 녹인 거야? 4g이니까 분자량분의 질량을 하게 되면 0.1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거고요. 얘는요 분자량이 얼마? 80이었다 그지? 80분의 4니까 얘는 0.05몰수에 대한 데이터거든. 그러면 같은 1몰에 대해서 구하게 되면은 자 A는 얼마가 나오지? 바로 요 데이터가 0.1몰에 대한 데이터였잖아. 그러면 1몰에 대한 데이터는 1,4몰. 굳이 구할 필요 없대. 이거는 10 굳이 안 구해도 괜찮다. 왜냐면 이걸 바로 풀어볼게 얘들아. 푸는 문제 아니거든. 이거에 몇 배 해주면 되겠어? 10배 하면 되는 거 아니가? 그러면 얘는 44.2 곱하기 104 곱하기 3.4t 곱하기 10배 했던 게 1몰에 대한 Q였고 그지? 자 B를 구하게 되면 B는요 4 나누기야 82 0.05가 맞지? 그럼 얘는 곱하기 20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요게 왜냐하면 0.05에 대한 데이터니까 실제 1몰은 80g이었잖아. 그러면 얘는 4.2 곱하기 104 곱하기 온도 변화가 T 곱하기 20 바로 이렇게 구해있는 데이터를 비교하는 거니까 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날라가나? 똑같다 그지? T 날라가나? 그러면 얼마? 대략 상대값으로서 34 얘는 20 더 큰 게 누구예요? A가 더 큽니다 라고 해서 디귿은 맞는 말인 거지. 되겠니? 다 했습니다. 요건 다 들으세요.